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라커룸. 자, 목요일에는 진보편을 두 분과 함께 블루 라커룸으로 진행합니다. 오늘도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기열입니다. 예, 자 이제 헌법재판소에 눈길이 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의 눈은 여전히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오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전원을 치른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일단 화면을 보겠습니다. 2024 헌나 2호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예, 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이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8대0 전원일치 기각인데 뭐 일각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아쉽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답변은 일단은 이거 탄핵이라는 게 징계 절차의 최상위 파면을 하냐 마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돼요.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있는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그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예. 그 두 가지 허들을 넘었을 때 파면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뭐 만장일치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긴 했는데요. 예. 일부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대성 부분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 양 변호사님 오늘 일단 그 탄핵 심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제도가 거의 안 쓰였었죠. 예. 박근혜 정도에게 쓰였었고 이전에는 기억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핵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관해서도 이제 뭐 공론화 내지는 이제 정립돼 가는 그런 과정이라도 볼 수 있고 예. 이번 정권 들어서는 아무래도 그 진영 간의 대립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야당과의 대립이라 이런 게 치열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래서 입법부의 견제 장치로서 입법부인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탄핵 말고는. 예. 그런 의미에서의 탄핵에 가까운 일이었다라고 이번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었고 예. 그 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시킨 것으로서 저는 민주당 이걸 주도했던 야당들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헌법을 위반했느냐인데 이번에 오늘 결정의 주된 취지는 그런 겁니다.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못했다. 파면할 정도는 아니야. 선을 넘진 않았다. 그러니까 위까지는 안 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직장이면은 파면 아래 뭐 이렇게 감봉, 네. 3개월 직무정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을 시키는 거거든요. 파면이죠.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에 가장 중한 네. 징계 네.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파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인을 우선 봐야 돼요. 아. 위반 사항도 봐야 되지만 예. 예컨대 오늘 최재 감사원장이 했다면 최재 개인을 파면했을 때 그 불이익 것도 사실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재량권을 아마 그 범위를 넓게 볼 수도 있고요. 의미를 좀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는 인사권의 자의 임면의 문제지 예. 이걸 굳이 파면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고 본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탄핵을 이렇게 한 게 남발이고 남용이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줄탄핵이다. 주장을 좀 많이 했었고 이 피소추인 쪽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명시를 했어요. 아하. 이건 남용은 아니다. 그리고 남용 아니다. 탄핵 계속한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 그런 내용도 있다고 봐야 되지만 그 부분은 잘못됐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입법부로서의 견제 정치로서의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쓰이지 않았는데 예. 쓰기 시작했고 썼다는 게 뭐 잘했다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뭐 언론에서 줄탄핵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또 대통령 쪽이라도 아니면 지금 여당에서 줄탄핵을 주장을 하고 이게 탄핵의 성공을 뭐 성공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못했기 때문에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또 탄핵을 주도한 야당에서 지는 겁니다. 아하.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우리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런 탄핵을 했다고 해서 군을 동원했다라는 부분은 과연 그게 절차 안에 있는 거냐 없느냐에서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헌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한 것이냐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냐로 봤었을 때 우리도 그래요.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주택과 관련해서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재판을까지 넘겼는데 왜 그럼 김건희는 봐주고 있어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제대로 뭐 수사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게 그럼 명백하게 작정하고 봐주려고 했던 증거가 어딨냐. 그 사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예. 사실 뭘 안 한 거잖아요. 뭘 해서 막 뭐 불법적으로 이런 영장도 없이 가서 사람을 잡아 가두고 뭐 데려다가 폭행하고 이러면 명백한데 뭘 안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수사가 시작되니 3년 정도 만에 지검장으로 왔으니까 이 사람이 뭘 다 의도했다고 보기는 헌법재판소는 이게 쉽게 판단 못하죠. 그 사실은 파면의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파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뭐 그냥 얘기는 한데 한 정직 1월 정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법률 위반이냐 헌법 위반이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파면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다 간과하고 어허. 8대 0으로 이게 기각됐으니까 뭔가 다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보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때는 4대 4를 기각이 됐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8대 0으로 다 기각이 되면서 뭔가 이제 헌재 내부 기류가 이제 하나로 일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몇 주째가 몇 달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제 최종 심판이 임박했다. 사실은 내일이다. 뭐 우리가 예언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네. 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죠. 예. 앞에 있는 체제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은 뭐 사실은 뭐 중요도가 적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윤석열 이 탄핵 심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뭐 날짜가 지금 이 시간까지는 안 아하.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뭐 그렇지만 실제로 예상됐던 시간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 예. 11일 14일이라면 아하. 14일, 플러스 3월 알파. 14일 금요일 정도가 아니겠냐. 아.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많은 언론기관도 준비를 했었는데 예. 또 통상 2, 3일 전에 그 선고 날짜를 고지하는 거 봤을 때는 예. 또 이게 아닌가. 그렇다면 또 월요일, 화요일로 가는가. 뭐 이런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곧 선고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게 4주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4주 전이었나 6주 전이었나 한 달 전이라고 하셨죠. 제가 이제 격주를 나오고 있으니까 한 달 반. 그때 한번 물어보셨어요. 네. 언제 나올 것 같냐. 항상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예. 그때 정확히 물어보셨을 때 제가 아마 13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3일에 목요일? 예. 그때 이제 화요일 목요일이라서 목요일 날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답답하고 저도 언제 나오나 속이 애가 탑니다. 하지만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무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뜬금없이 지난주 금요일에 막 구속 취소가 되면서 석방되고 토요일날 석방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파면이라도 막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라면서 왜 애타오는 마음들이 급해진 것뿐이지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6주 전에 무슨 수로 13일 얘기했겠어요. 진행되는 경과를 보니까 박근혜가 91일 걸렸건데 오늘 90일째거든요. 그러면 이때쯤 해가지고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 여기서 2, 3일 정도 주말 꼈으니까 4, 5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미 저희가 3월 7일이 좀 어려우면 14일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저런 어떤 변고라 해야 되나요? 석방. 어떤 황당한 예상할 수 일이 없는 벌어졌죠. 일들이 이제 일어나다 황당한 일이. 보니까 네.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 야, 이게 탄핵도 제대로 진행 안 되는가. 그래서 지금 어떤 공포심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갑재 대표가 청천벽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사건번호를 보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2024 헌나 8. 네. 한덕수 총리 사건 번호가 2024 헌나 9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하고 사건 번호 순서랑 뭐 이 달라요? 선고랑은 아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재판에 내가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누구는 뭐 돈 100만 원 달라고 해서 딴 거 아무것도 없고 영수증 분명히 있고 통장 이체 내역이 있어서 간단한 게 있고 누구는 한 100억 정도 들고 가가지고 네. 뭐 얽혀 있는 사람이 뭐 7, 8명 뭐 10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도 재판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제일 먼저 끝내주세요 하면 판사가 웃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헌법재판이라고 해서. 이게 선입선출이라고 표현하긴 하더라고요. 네. 헌나 2번이 체제 2, 3, 4, 5 앞에 거는 지금 맞아요. 처리를 네, 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가는 거 봤을 때는 선고 날짜도 전원이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거든요. 앞에 이제 배치를 그러니까 막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탄핵 심판.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관장들이나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뭐 좀 늦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빨리 됐고 결론이 났는 거기 때문에 미리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 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덕수는 뭐 더 빨리 하고 더 늦게 하고 그거는 뭐 좀 다른 얘기가 아닌가. 또 한덕수 총리 건은 윤석열 지금 탄핵하고 불가분적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면 같이 해야 돼 그날. 그날 같이 하든 오전 직후에 오후? 하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분적으로 내란하고 관계된 계엄 사건에 한덕수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덕수만 떼고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은 인용 기각 두 말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문하고 내용을 다 읊어야 됩니다. 그럼 한덕수 내용을 다 읊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한덕수 내용하고 윤석열과 중복되는 게 되게 많은데 어떻게 떼서 하겠습니까? 지금 체제나 이 검사들은 관계 없어요. 다른 걸로 지금 탄핵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도 말한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흔히 표현을 하죠. 고민이 깊다, 쟁점이 많다. 그러면 그냥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까지 지금 뻔한 상황인데 지난해 12월 3일에 온 국민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이 거의 생방송으로 그때 당시에 국회 군인들이 그렇게 총을 들고 갔던 걸 봤는데 뭘 고민을 한 게 그렇게 많냐라고 했지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뭐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5개의 쟁점이 있고요. 그 5개의 쟁점마다 각각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인들 국회 예산을 국회에서 가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부분이라는 걸 하나 인정하려면 예. 그 엇갈리는 사람들의 말 중에 누구 말에서 어떤 말을 우리가 이걸 증거로 써서 이 사람이 말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이와 반대되는 주장이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측에서 했으니까 그건 왜 안 들어주고 이거를 다 정해야 되는 그거 하나하나가 쟁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인데 증인도 많고 증거도 많고 하니까 그것들 중에 어떤 걸 끌어다가 이걸 가지고 이 5개 큰 대목 중에 하나를 입증할 것인가 증명됐다고 할 것인가를 정리하려면 자꾸 하나에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결정문. 사실은 판결. 검찰은 좀 편한 게 한 명이 써가지고 결재 맞고 결재 맡으면 이제 공소장 지금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예, 예. 윤석열 공소장, 김용현 공소장 맞아요. 등 보면 110장 뭐 이상이 돼 있지만 예. 그 정도의 어떤 글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의사가 8명이 일치가 되면 가장 간명한데 예. 지금 말했던 그 쟁점 하나 하려면 어떻게 판결을 결정을 증거에 지어가지고 대한 판단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요 진술은 이런 측면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런 걸 다 적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단컨대는 아마 그거는 쟁점별로 조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좀 시간이 끌어진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결론이 뭐 달라져서 기보다는 쟁점별로 뭔가 뭐 제가 봐 5개 다 인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5개 중에 어떤 증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 혹시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늦어진다 이렇게 그런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네. 석방은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왔죠, 네. 그죠? 이제 그 뭡니까 구속 취소 취소 결정이 결정. 이제 금요일에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충격이 이제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게 또 71년 만에 그 날에서 시간으로 계산을 네. 하고 이렇게 없었던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사법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또 하나. 또 오늘 검찰이 이제 어제 그 법원 행정처장 이분이 대법관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즉시항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래갖고 또 검찰이 난리가 나가지고 또 회의를 한 다음에 입장 변화 없다. 네. 즉시항고 안 할 거야. 뭐 네. 이렇게 다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요즘 사실은 법원 행정처장의 위치 대법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대법관 몇 번 말씀하셨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무슨 국장 실장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법관. 대법관입니다. 장관급. 대법원장이 나올 수 없잖아요. 국회 네. 청문회나 이런데 그러니까. 해당 질의에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 역할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은 대법원의 의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실제로 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다 그 사법 소극적으로 답변해요. 아. 판단해 볼게요.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답변해요. 그래 이례적으로. 제가 처음 봤건 거의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항소해라. 이거는 항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항고해라. 즉시 항고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걸 딱 보면 이제 오케이 그렇게 판단해서 뭐 시간은 괜찮다고 했다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석방 됐는데 그 다음날 너희 대검이 다시 시간 아니고 날로 계산하고 또 통지를 했지 않냐 그거 정리해라 즉시 또 항고해서 중요하면 너희들이 보내주면 이거 정도는 뭐냐면 달리 판단해줄게. 판단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위치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법원에서 의사표시를 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검찰은 당연히 사실은 즉시 항고를 해야 돼요. 사실 이 과정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드러난 게 있어요. 네. 지난주에 이 특수본 수사 지금 담당자들하고 대검 지휘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이걸 회의를 거쳐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의 지휘권을 통해서 석방 지휘를 했다. 네. 사실상 포기 그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건 불법으로 보여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물론 수사 자체는 아닙니다만 예. 검찰의 특수본 설치에 관한 검찰 내부 법령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특수본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보고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물론 그 안에서 이 석방 지휘라고 하는 것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느냐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원칙적으로 그 취지를 살펴본다면 그 특수본의 수사에 주인 검사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지 예. 검찰총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아하. 근데 그렇게 지휘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포기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제 천대엽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도 나와서 아직도 즉시항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모순된 게 뭐냐면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잘못됐지만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지만 법원의 결정이니까 일단 따른다. 그런데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즉시항고 제도가 있는데 지금 즉시항고 제도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즉시항고에서 받아들여도 재구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구속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 위헌 논란도 없어요. 네.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없고 법원 결정대로 따른 거니까 다만 즉시항고를 해서 법원에서 한국법원에서 야 이거 잘못한 거야라고 결정을 내려주면 지금의 논란 마치 지금 뭐 국민의힘 일각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좀 격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속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닌데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금 혼란을 거둘 수가 있는데 오늘조차도 대검 지휘부에서 우리는 즉시항고 안 한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그 검찰 내부 특수본 설치에 관한 얘기에 따르면 안 맞는 거예요. 예. 특수본에서 정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왜 이러고 있어요? 주인 검사가 해야 돼요. 아. 박세현 특수부장 특수본 본부장 검사장이죠. 그분이 네. 결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 검사 주인 검사가 결정해서 본인이 즉시항고 해버리면 돼. 몰래 가서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저도 사실은 네. 그런 적도 있었고 예전에 많이 혼나죠. 많이 혼나죠. 징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아니 저는 이 정도 두 번째 문제고. 상황이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네. 주인 검사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도 이게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 조직 명운이 또 거의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많이 하기 자기 때문에. 사인해가지고 뭐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가 내보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이 그 부정적이었던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검찰 개혁 해야겠구나.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지금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결국은 계속 논리를 대고 변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변명으로 보여요. 딱 하나 변명. 자존심. 아니요 윤석열 나오면 안 된다. 그런가요? 그렇게 보여요. 언제라도 나올 가능성. 요건 관련해서는 나오는 게 아니고
구속돼 있으면 안 된다. 아.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아, 근데 영장 발부한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석방할 땐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네, 이번에 그 얘기는 그게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지규현 판사 쓴 걸 보면 상급심에서 논의해달라는 거였고, 네. 또 대법관이 보더니 오케이, 나한테 물어보자는 거구나, 빨리 네. 올려, 뭐 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못 올린다라고 검찰이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래서 검찰청 내부에 검찰 내부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야. 법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럼 우리 실무 어떻게 하냐. 구속돼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계속 난로 하래요. 이제 또 하던 것처럼 딱 윤석열 한 사람만 그럼 봐준 꼴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례가 없나고 봤더니 이미 구속 취소해서 즉시 항고했던 사례도 나왔고 예. 심지어 2018년에는 구속 취소했다가 석방한 뒤에 즉시 항고했던 사례까지도 있었어요. 똑같은 사례가 있죠. 그랬더니 검찰에서 한다는 얘기가 그때는 그쪽 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거라고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믿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가장 문제가 예. 그런 일이 저는 안 일어나길 바라는데 예. 체포 적부심이 들어갔을 때 지금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 48시간 예. 또 10일 이래 예. 되니까 지금 뭐 혹시나 체포 적부심이나 적부심 신청했던 사람들 있으면 다 불법 감금이에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명태균 다 고소하고 판사 고소하고 검사 고소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만드냐고요.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 네.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 명태균 씨는 구속 취소하겠다고 얘기했고 김영선 전 의원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나도 생각이 바뀌었다. 하고 나도 구속 취소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들 있으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 전국의 구치소에 나도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들 다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문제는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소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혹시나 구속됐던 사람 중에 적부심에가 시간 넘겼던 사람들 다 불법 감금됐다고 다 고소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만듭니까? 실익이 형법 굉장히 해석은 예컨대 헌법재판소 위헌 받잖아요. 네. 다 소급표가 생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즉시 항고하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뭐 윤석열 바로 붙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즉시 항고, 재항고가 대법원까지 가서 한 다음에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아주 하나나로 둘은 모르는 게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모으고 싶어요. 만약에 이래 되면 전국에 있는 구속자, 체포자들, 이때까지 풀려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시간 계산해보자. 야, 하자. 다 하면 어떡할 건데요? 엑셀 팔로 쫙 해가지고 시간별로. 야, 10분 넘었네? 전수조사. 2시간 반 넘었네? 아하. 다 불법 구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수사 시작한 거랑 그 만료한 시간 딱 계산해갖고 예, 엑셀 다 파일을 걸리죠, 만들면 이래 금방 되면. 계산 나오겠네. 금방 나오죠. 이게 실익이 큰 게 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요. 구속돼서 법원에서 재판을 1심에서 받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맞아요. 한 달 됐는데 따져보니까 넘겼네? 밖에 나오- 풀려서 재판받는 나오는 거예요. 거죠. 그러면 윤석열하고 똑같아지는 그 거죠.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을 것 그게. 같은데요. 예. 지금 혼란이 너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빨리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이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로 나가고 있어요. 거리로. 일단 국민의힘 여당은 헌재 앞에서 한 80여 명이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60여 명인가요? 아무튼 릴레이 시위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국회와 광화문을 오가면서 천막을 그 안에 천막 농성 혹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이 부장검사에 대한 김기현 전 대표 탄핵 심판 처분을 모두 오토바이 소리군요. 수용했습니다. 사필 네, JTBC 비정의자 화면을 저희가 사불 검정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자유롭자 생존권 박탈한 반국가적인에게 범죄이 되면 본봉투 전당대회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보복과 협박이었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입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지금 조용히 좀 하라고. 토론적으로 이제 시민분들과 종로경찰서가 기자분들 너무 많이 표정이 나와 안 좋아요. 우리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히 없습니다. 또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또 이게 카메라 의식도 하시고. 아이고. 간첩들. 예, 굉장히 격렬한 시위 모습입니다. 우리 종로경찰서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 우리 김기현 의원의 모습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어요. 다만 의원 개별로 하는 거는 이제 괜찮다 뭐 이런 건데
개별적으로 엄청 많이 하고 예, 계시는데. 82명이 제가 확인한 거는 82명. 예, 엄청 탄핵 많은데요. 청원 기각 각한가 청원했던 분이 108명 중에 82명이면 지금 몇 다 명이 80%. 5분의 4. 5분의 4. 이래 되면 이게 사실은 지도부가 말은 이래 하지만 아, 사실 위선적인 거죠. 위선적이다. 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예. 지도부가 안 하기 때문에 당의 행동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당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국민의힘 정당이 어쩌면 이렇게 탄핵 기각 각하 청원을 더 하게 되고 릴레이 단식 더 하게 된 게 석방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윤석열 나와버리니까 에너지가 투탑도 생겼어요. 글로 가가지고 투건스. 인사도 드리고 예. 거기에다가 야 석방됐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는 탄핵 됐을 때 이 상황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치 조직 아니겠습니까? 결사체인데 아주 무슨 미로에 빠져버린 느낌입니다. 아. 블랙홀에 지금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간 아. 것 같습니다. 그 오토바이 소리 들리잖아요. 아. 부릉부릉 빠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이게 지나간 오토바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자, 양 지금 변호사. 뭐 주로 저기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세 분을 꼽더라고요. 예, 맞아요. 딱히 친윤으로 분류가 되던 분들은 아닌데 아. 갑자기 이제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모습을 유상현 나타내고 의원은 있고, 맹윤이 됐어요. 네, 맹윤. 맹윤이 예, 돼버렸고. 우리 중앙일보 분류에 따르면 맹윤. 예. 근데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야말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 거예요. 사실은 탄핵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사실은? 오히려. 왜냐하면 저렇게 앞장서서 극렬 지지자들 앞에서 한때 2월 중순까지 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끌어모은 것까지는 그들 입장에서 좋았는데 예. 그게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은 확 떨어져 버렸다는 걸 거꾸로 그렇죠. 오히려 그게 입증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극렬 지지층이 저렇게 나서고 있고 지역구 같은 데서 이제 한번 꺾이고 나니까 이제 너는 왜 안 나가냐는 식의 이제 극렬 지지자들이 막 지역구마다 국회의원들마다 이렇게 전화나 문자 폭탄하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사진에 찍히니까 또 안 찍힌 분들은 또 그게 그렇죠. 바로. 근데 문제는 저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예. 이제 대선적으로 바로 지금 변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신을 해요?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놨다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주변이 사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쵸. 날씨 풀리고 북촌 이쪽도 그렇고 네. 날씨 풀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거기 지금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영업자 뭐 이런 거 나오는 목소리가 그래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분들로 대표되는 게 국가가 지금 마비된 거의 상징인 거예요. 가장 원래는- 절박한 분들이고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도 그래요. 사실 그쪽 부분이 이제 그 좋죠. 한복 빌려가지고 네. 네.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들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하고. 그런 곳인데. 고궁도 있고. 예, 고궁. 근데 일단 정치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신념하고 네. 어떤 우리 지지자하고 당하고 삼위일치가 돼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가장 좋죠. 네. 그러면 신날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보면 뭐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저는 많은 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다 불일치한 것 같거든요. 다 불일치하다. 뭐 한 마음이 지지자하고 내 신념하고 모든 게 불일치된 상황에서 그러면 뭘 지금 따르고 있냐 보면 결국은 지지자들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왜 따르고 있냐를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대선이 있고 다음에 있을 수 있는 당권 문제하고 네.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 선거를 봤을 때 대통령 떨어지고 그다음에 당권들 다 잡았었거든요. 홍준표,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로 막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경원, 김기현 배제됐던 분이에요. 맞아요. 친윤에서 맞아요. 배제됐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어색한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윤석열을 바라보기보다는 차기 당권. 이 보수 지지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대권에 갈 수 없다면 당권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를 생각하고 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 정당이 굉장히 쪼그라들 거라고 봅니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예.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쪼그라든 정당이 왜 쪼그라들자면 이제 거리에 있던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불편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보수를 지지하더라도 그쪽을 지지할 수 없게끔 돼버릴 텐데 예. 그래서 쪼그라들더라도 문제는 그런 정말 어찌 보면 뭐 반체제적인 어떤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제도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거를 다시 뭐 어느 사회 어느 국가나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사실은 뭐 근데 그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공식적인 목소리를 얻게 되면 그거를 다시 어찌 보면 이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끌어들이고 있고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화가 납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 지금 대표적이죠. 이제 한남동 관저에 있고 예. 지금 그 전화 통화 그렇게 많이 하신다잖아요. 언제 전화를 그 한다고. 전한길 씨한테도 감사 문자 보냈다고. 아니 그 대표적인 게 그래요. 전한길 씨가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뭐 어떤 사람을 했던데 갑자기 대통령이 파면 직전이니까 아직도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 가서 막 인사를 하고 3.1절 집회 나가서 그 사람이 막 목도리를 벗어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교환을 하고 아, 그 당 대표까지 지냈던 한동훈과 그 설전을 벌이고 이게 누군데요 도대체? 역사 일타강사.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사실은. 입시계 예. 강사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뭐 예. 대권 주자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그 대권 대권 주자에 이제 뭐 넣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대권주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수 아 지금 있겠을까요? 넣으면 여론조사 나오면 몇몇 분보다 높게 나올 거야. 훨씬 높게 나와요. 아예 대권 여론조사 저는 넣어라. 그렇게 봅니다. 예. 넣기만 한다면요. 넣었다는 분석, 저는 넣었다는 조사도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정말요? 그 결과가 언제 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설마 아니 저요 진짜로 진짜로 뭐 진짜입니다. 나오면 한판 승부에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공하고 사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분 막 부정선거론 엄청나게 주장하시고 지금도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정말로 제도권에 들어와서 정말 지금 제대로 상황에- 각을 잡고 활동을 하시면 야 이건 지금 정말 상황에서 만약에 저분이 공천 달라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거부할 수 없을 것 있- 같은데요. 없죠. 그리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구에 만약에 공천을 주면 네. 당선되겠죠. 그리고 일부 언론들 뭐 보수 매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강사 출신이라 말씀은 계속해서 잘하시니까. 예. 근데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 약간 톤과 그런 네. 게 약간 선동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냐는 가르치던 그 어떤 매너를 그러니까. 가지고 하시니까 예. 강의도 굉장히 그 세게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연설도 세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국가적으로는 되게 정말 우픈 일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당의 대선 주자들도 이 대통령의 눈치를 굉장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지금 다 보고 있고 유튜브 다 보고 있고 TV 다 보고 있고 있어요. 뉴스 다 보고 있는데 마음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선 주자들이? 겉으로는 또 환영하는 척 해야 되는데 속내는 이게 길 그냥 쭈루쭈루 가면 저게 탄핵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요. 가장 아마 입장이 곤란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예요. 항상 우리 박 변호사님 저는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항상 하고 대표를 갑니다. 항상 제일 먼저 걱정해 주세요. 걱정을 합니다. 예. 걱정이 되니까. 예. 또 뭐 이렇게 X 됐어요 뭐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엿됐어요. 예, 그거 좀 속어라서 제가 말 안 했는데. 품격 있는 방송. 예, 그 엿됐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아마 본인 입장에서 아마 대선 구도에서는 네. 한동훈 대표가 약간 남들보다는 빨리 치고 나갔거든요. 맞아요. 출판 책 기념회 내고. 열고 네, 맞아요. 인터뷰하면서 막힌 거예요. 무슨 의미가 아마 있어야지. 하늘이 무너졌을 겁니다. 석방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마 제 생각에 아니면 뭐 아니고 그래서 댓글은 뭐 올렸는데 네. 윤석열 지금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일 겁니다. 아 그래요? 뭐 당연히 그 그것 때문에 여당 주자 저 중에는 거기다가 여당 그것 주자 때문에 중에는- 탄핵까지 됐고 뭐 됐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이 가장 곤란하다 지금. 입장 잘 정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또박 변호사님 너무 걱정해 주시는데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나서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 아마 배신자 프레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이 갇혀 있기라도 하면 그래도 뭔가가 통하는데 밖에 나와 있으면 뚜렷하게 배신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을 빚어낸 것도 극우 유튜버만 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박 변호사 얘기 나왔잖아. 지금도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본인은 세상을 접하고 있을 거고 예. 그리고 풀려나 있으니까 구속 취소돼서 어떤 제한 사유도 없으니까 막상 파면되고 나서 이제 민간이니까 나가렵니다 하고 나가서 집회 나가서 뭐라도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뭐 어떡합니까 그거 국민의힘 주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계속 불구속 상태가 지속되면 굉장히 이분 마이크 그리고 잡으실 것 같아요. 잡죠, 연단에 잡죠. 올라갈 수도 그리고 있죠. 전화를 통해서건 아니면 직접이건 간에 전화 뭐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예, 전화를 통해서 예, 전화를 통해서. 예, 예, 전화 이렇게- 질이라고 들어가지고요. 예, 아. 전화. 괜찮은 유튜브니까요. 네. 괜찮아요. 이 하여튼 정도는 뭐. 예. 전 진짜 전화를 아, 예. 하여튼 누군가를 전화였습니다. 오해하지 예, 말아주세요. 예. 품격 있는 한판 승부 지- 양변. 예, 지지를 하는 지지를 하는. 지지를 하게 될 경우에 전화로 지지하게 되면 그게 알려질 거 아니에요. 지금 메모한장도 다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을 지지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뭐 본인이 보기에는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거나 네. 당권이라도 잡아야 내가 사면이라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돼버렸어요 결국 상황상 석방이 되면서. 확실해요. 아이고 뭐 또 재구속이 될지 뭐 아직까지 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윤 대통령 단계에서 입장에서는 가장 뒤에서 그래도 슬쩍 웃는 사람은 김문수 장관 아닌가 장관. 생각이. 지금 지지율도 두 자리 짝딱 맞아요. 좋고 네. 분위기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탄핵은 또 되고 조기 대선 치러지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하고 적이 돼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김문수 지지한다고 이래 보면 저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또 여기서 이렇게 원희룡이 보입니다.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글쎄, 근데 그렇게 되려면 또 한 가지 또 지금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심은정 검찰총장의 악수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크게 잃어버린 게 검찰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 판을 흔들 수 있는 게 검찰인데 윤석열을 검찰이 스스로 나서서 풀어줌으로써 검찰에는 행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져 버렸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검찰 스스로 손발이 많이 묶인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일, 자신들의 어떤 단독적인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스스로 줄여버린 겁니다. 저는 이거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검찰 특수부 내지는 윤석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야, 우리가 이거 오판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 개혁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대선판에서의 기여도 역시도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들을 좀 만들려고 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번에 대선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당내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야지 국민의힘 내에서 이 검찰 개혁이나 이런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김문수 지금 장관이 그거 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검찰은 김문수 도와준다고 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윤석열 지금 석방된 거는요.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도 악수예요. 저는 봤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나와 있는 모습만 따져보면 윤석열 본인한테는 유리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뭐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유리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다음 영상 하나 보기 네. 전에 탄핵 심판 결론. 네. 이제 없던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 탄핵 인용을 확신했던 분들이 이거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지금도 댓글에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기각의 가능성 저는 제로? 저는 없다고 평상시보다 봅니다. 톤이 좀 낮으세요. 0 할 때 0. 이건 사실은 저희도 뭐 법률을 하고 있고 뭐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 좀 죄송스럽고 그러면 알 수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 탄핵 관련해서는 뭐 각하 얘기도 나오고 기각 얘기 나오는데 각하도 제가 암만 얘기를 들어봐도 결정문을 써야 되거든요.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재판 안 해 이것밖에 없거든요. 재판 그렇죠. 안 해를 어떻게 합니까? 각하는 그리고 재판 안 해죠. 재판관들 8명 몇몇을 제가 봐도 그런 결정을 할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다만 지금 시간이 끌어지기 때문에 더 또 구속 취소도 났기 때문에 맞아요. 석방됐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나 보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그래요. 저도 이제 어디가 방송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가 지난번에 구속 취소 안 된다고 했잖냐. 맞아요. 특히 이제 진보 쪽에 나오는 변호사들 말 하나도 안 맞더라. 이거 실력 있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시면 체포된다는 얘기도 했어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체포된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가장 큰 차이는요. 그런 겁니다. 이제 또 법조문 얘기 까다롭지만 구속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구속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그 동안에는 그걸 당연히 날로 했는데 갑자기 시간으로 줄인 거거든요.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도 몰랐어요, 그렇게 할지. 근데 헌법재판소는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봤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재판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재판도 다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녹화돼서. 이건 장난질 어떻게 칩니까 이걸? 장난이 아니고 달리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까? 다 받고.
우리 다 달리 할 바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제가 뭐 100번 만번 생각해봤어요. 진짜로. 만번. 구속 취소하고 이러는 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예상 못한 뭐가 있을까. 예. 온갖 책을 다 뒤져봐도 뭐 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원래 예전에 그 수도 이전 관련해서 관행이다, 뭐 헌법 간섭이다 예. 그런 이상한 뭐 이상하다고 표현하기 죄송한데 예. 독특한 이론을 갖고 와서 그게 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위원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어떤 독특한 이론을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는 재판관이 과연 지금 특히 과연 이런 내란 상황에서 계엄에서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딱 한마디 이론 있습니다.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선시대의 왕과 같은 지위다. 네. 아. 이런 이론을 들고 오지 않는 한. 아, 예. 그런 일을 들고 루이 오기에는 14세 뭐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아하. 이게 인용될 수는 없습니다. 없다. 기각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수면 안정제를 보내주셨고요. 자,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담긴 타당성 조사에 용역 관리 부실했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볼게요. 그거는 교과서적으로 이 건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4쪽에 제출하지 않은 박상우 이 국토교통부 보고서에도 장관이죠. 보면 여기 이제 뭐냐면 과업 수행 계획서라고 엔지니어링 회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뭐 오타가 있고 해서 예, 장관님. 예 장관님. 거기 보면 장관님. 반드시 맹성규 교통위원장이 위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네네. 지금 장관님 이거 지금 설명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립니다. 장관님. 예. 이거 너무 과하신 거고요. 장관도 답변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저 나중에- 여당 의원님도 안 계시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야당 의원님만 이야기하시면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야당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마치 100% 장관님! 실수인 것처럼 될 거 아닙니까? 장관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혹을 증폭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었고 답변하신 분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장관 후임이신 것 후임으로. 같은데. 근데 사실 장관 바뀐지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도 또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거든요. 예. 뭔가 또 이게 원래 장관들이 저러지 않았는데. 이 정도에 그러니까요. 가서 가끔씩 한 번씩 옛날에 한덕수 총리도 갑자기 목소리 내기도 하고 아니, 김용현 전 장관이 항상 그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약간 막 좀 또 아니,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야, 화를 자꾸 이거 내는. 싸워요. 근데 전사가 되라. 이 예. 국회에 가가지고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저럴 필요도 없고요. 저럴 이유가 안도 없는데 지금도 보면 안 듣는 척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렇죠. 화를 내는 제가 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런 스타일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박상우 장관. 예. 또 이게 또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어. 윤석열 나와 있으니까 뭐 부실하- 저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 김영희 의원이 막 그 소리 지를 때 막 욕수 비속어 쓰고 이럴 때 맞아요. 계엄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상황으로 좀 느껴져요. 왜 여기서 화를 냅니까? 에너지 받으신 걸까요? 묻는 말에 답만 하면 돼요. 어느 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예. 한번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예. 그 계엄 직후에 만났을 때만 해도 안가 모임. 예, 그 아니 계엄 직후에 그 네.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을 때 예. 그 째려보더라 아, 장관이. 맞아요. 근데 체포되고 나니까 수그러지더라. 다시 째려보는 식으로 바뀐 것 같죠. 저 사람 저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아직도 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의 차이가 이렇게 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2년 만에 나온 결과치고는요. 예. 하이직 공무원 내지는 용역업체 측에 그냥 단순하게 잘못을 떠넘긴 모양새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냥 아니 고속도로의 국책 사업인데 종점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그거를 그러면 저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이 서류 몇 장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종점이 휙휙 바뀌고 그리고 실제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다고 안 해. 그리고 다음 정권을 사세요. 고속도로를 중단시켜 버리는 일이 예. 그게 그냥 납득이 가세요. 결과만 놓고 봤었을 때 특검 사안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의미 없어요. 하나도 밝혀진 예. 거 없어요. 징계 몇 명 한다고 될 일도 아닌 거고요. 예. 본인들이 본인 손 굽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문제되고 예. 국토부의 주요 인사들이 문제되고 그런 것 감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다 준비돼 있잖아요. 특검법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예. 만약 정권 바뀌면 다 2달 안에. 그냥 감사는 이런 의미는 있는 거예요. 기초 자료는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한 예, 기초 기초 자료. 자료. 저 그런 사람들이 의미는 있죠.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그럼 왜
누구 때문에? 음. 아니 공직 사회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나쁘게 말했을 때는 윗선의 지시 없이는 꼼짝 안 하는 게 공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전 정권하고 이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윤석열 뭐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인사들이 정말 많이 지적하는 게 다 전 정권 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정권과 지금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달라진 게 누군가요? 예, 그럼 뭐가 달라진 이유에 그 윗선은 누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정책이 바뀌었을까? 안 풀린 겁니다 하나도. 예. 그거 지적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들이받은 거죠 장관이 여전히. 이 박상호 장관이 그 고시 출신 이제 정통 관료인데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저러지? 정치인들과 이렇게 언성 높여 싸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반드시 또 의혹은 풀려야 되고 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은 분명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 저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뵐 것 같은데 다음 주 목요일에는 3월 20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또 21일 얘기도 나오고요. 예, 예. 또 17일, 18일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저는 뭐 그 전에 다 날지 않을까. 목요일쯤에는 결과를 알고 만날 것 같아요. 만나겠죠? 예. 양 변호사님은? 저는 격주라서. 격주라서. 그때까지 안 돼 있으면 정말 왜 이렇게 큰일 바쁘신 납니다.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아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